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 속보입니다. 2022년도 창업중심대학이 드디어 떴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 탈락자분들을 위한 2라운드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제도전의 기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추경이 안 잡힌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창업중심대학이 떴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주기적인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K 스타트업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공고가 떴는데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명칭 아래서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가 떴고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떴고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떴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새롭게 생긴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에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와 창업 도약에 있는 그런 이제 창업가들을 모두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공표가 됐었고 올 초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올 초에 공지가 된 바로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에 있는 그 TO를 일부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분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지금 전국에 6개의 대학이 있는데 각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대학이 예비 창업 패키지도 초기 창업 패키지도 창업 도약 패키지도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세 가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은 똑같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원 방식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세컨 찬스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도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8일 수요일 4시까지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제 16시니까 4시죠, 오후.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9일 정도 남아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정말 널널하게 남아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 조금 뭐 이미 선정결과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5월 18일 정도면 결과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번에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총착회 이거 다 대면 평가 결과까지 나오고 나서 거기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 다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정말 빡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열려있는 이제 두 번째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 지원해주고 창업교육 멘토링 해주고 뭐 이제 자문 멘토링 경영자문 서비스 해준다. 8개월 정도 지원하고 총 240명 내외로 40명 정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 규모는 신청 접수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은 40명 횟수 플러스를 시켜주겠다, 추가 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한번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걸어드릴 건데, 거기 그 탈락 사유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추가 배정이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있진 않고, 그래봤자 그냥 조금 더 붙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뭐 반 뽑고 나머지 반을 막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배정하는 식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그래서 그냥 한 40명 정도로 보시고 그냥 지원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니 저번처럼 개판을 치지도 않을 거고 뭐 사실 뭐 40명 정도 내외에서 플러스 해봤자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지원 조건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일반 분야가 있었고 특화 분야가 있었고 특화 분야는 그냥 다 지원하는 거고 일반 분야는 청년하고 중장년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6대 4로 이렇게 쪼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을 지었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은 어느 소재지에 어떻게 있건 간에 아무 데나 지원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은 아무 데나 지원 가능해요. 지원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다고 해도 뭐 수도권에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도권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다고 해도 뭐 제주도나 이런 데 지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는 없나 여기? 호남권이구나. 호남권에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다만 여기에 제한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정원의 60% 이상은 무조건 각 권역에 속한 청년 창업자만 선정을 하겠다. 즉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39세 미만의 청년인데 39세 미만의 청년인데 수도권에 지원을 하면은 이 6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좀 높은 그 선정자 수 안에서 비교적 좀 그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9세 이상이거나 39세 이상이거나 혹은 권역이 아닌 청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상으로 이것도 이제 지금 이미 바꾸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상으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권에 냈다. 그러면 지원은 가능하지만은 이 60%를 제외한 60%를 제외한 40% 이내에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이렇게 해가지고 6개 권역이 지금 각 권역별로 이제 지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60% 이상은 그 권역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뽑겠다. 그리고 나머지 중장년이나 아니면 다른 권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40%로 지원하겠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쟁률 50대 1까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경쟁률에서는 그냥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뽑는 대로 들어가야지 뭐 희소성 이런 거를 따진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안내문에도 뭐 그 지역에 속하는 청년은 웬만하면 거기 내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추가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 서식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 쓰는 법 그 매뉴얼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 파일 안도 보면은 양식이나 좀 템플릿 자체는 조금 달라져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예비 창업 패키지 썼던 거 그대로 내셔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추가된 사항이 뭐냐면은 지역 연계 항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 권역 내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39세 미만이고 아까 얘기한 그 동일 권역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까 얘기한 정원의 60%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이거 잘못 적었네. 예, 36세 미만의 39 미만의 동일 권역이다. 이렇게 속하고 그 60%를 뽑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는 5-1과 2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5-1과 2가 뭐 권역별 전략 분야와의 연계 방안과 해당 권역의 사회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예 심사를 따로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심사를 따로 보겠다는 의미인데 그 심사는 같이 보겠지만 이제 평가를 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심사를 따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거르는 거를 근데 뭐 해당 권역 내 사회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은 뭐 그냥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문제가 없고요. 권역별 전략 분야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한양대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뭐냐 예비 창업 패키지 K-스타트업 안에 들어가면은 그 대학별 소개가 있거든요. 그 주관기관별 소개를 보면은 여기 신사업 분야가 한양대학교의 이제 전략산업 분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권역별 한양대를 지원하시는 분은 신사업 분야와의 어떤 연계가 있을 것인지를 좀 어필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꼭 연관이 있다고 해서 많이 그 꼭 그것만 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다만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제 예상으로도 최소 50대까지 간다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적당히 말만 되게 적으면 뭐 특별히 뭐 이것 때문에 막 당락이 결정되고 이런 일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합리적인 사업 계획서를 쓰신 분이 선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똑같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사업화자금 창업 지원 프로그램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똑같고요. 뭐 연합투자 IR이나 원스톱 기업 상담 창구 원래부터 있던 거였고 10개월 내에 똑같습니다. 7월부터 4월까지 지원한다. 뭐 2달 늦게 초창패가 원래 2022년도보다 2달 늦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2달 늦게 끝나겠죠. 뭐 특별한 특이사항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소재지죠.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그 청년, 그러니까 그 뭐냐 만 39세 이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그 다음에 만약에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둘 다 39세 이하.
그러니까 공동 대표자인데 한 명이 39세 이상이면은 청년 기업을 안 보는 거죠. 그런 청년 초기 창업 기업을 무조건 60% 이상 선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0% 이상 선정하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 그러니까 39세가 아닌 중장년 창업자거나 아니면은 권역에 속하지 않은 청년 창업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서울에 있는데 지원을 호남권에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나머지 일반 지원으로 40% 이내상 같이 모아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대표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나는 39세인데 공동 창업자가 40세다. 그럼 그 사람도 무조건 40% 이내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년의 경우에는 뭐 내가 이제 60%로 그 지역에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이 지역에 내 권역에 지원 안 하고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지만 나는 뭐 다른 이제 뭐 호남권이나 아니면 동남권에 지원을 할 거냐 이거는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좀 60%를 잡을 거냐 40%에서 경쟁할 거냐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60% 추천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장년이다. 뭐 중장년은 그냥 아무 데나 지원하셔도 됩니다. 답 없어요, 어차피. 뭐 어디 뭐 딱히 없고 원래 이 나이 들면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 추가한 사항.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갖다 썼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동일 권역 내 청년 분야를 선택한 신청자는 권역별 전략 분야의 연계 반환과 해당 권역 내 사회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이라는 항목을 더 적어야 되는데 기존의 4단원까지는 초창패 기본 그 사업 계획서랑 똑같고요. 이번에 바뀐 양식이랑 똑같고 요것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예창패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자, 창업도약 패키지 똑같습니다. 뭐 4월 19일 3시부터 시작해서 5월 18일 4시까지 역시 29일 정도 남아 있고요. 업력 3년 이상 7년인 도약기 기업 평균 1.2억 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선정 후 10개월 이내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똑같은 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해서 청년이 들어가 있는 도약기 창업 기업을 60% 이상 선정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 지역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60% 이상을 선정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청년 포함이라는 게 좀 표현이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한 바로는 그 뭐냐 도약기의 창업 기업으로 청년이 들어가 있는 사업자 등록 소재지 동일 권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동대표자를 예로 들면은 공동대표자 모두 다 39세 이하고 해당 권역에 속한다. 그런 사람이 여기 지원하면 60% 이상 선정하니까 조금 더 경쟁률을 낮추고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싹 다 40%. 그래서 역시 중장년이 대표인데 중장년이 대표인 기업은 어느 권역에 지원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제일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데 지원하십시오. 어차피 40% 이내입니다. 일반 지원으로. 청년 같은 경우는 역시 좀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계획에 추가된 사항 똑같습니다. 뭐 그냥 제가 한번 다 대조해 봤는데 똑같아요. 동일 권역대 지역 분야를 선택한 신청자는 5-5-의 권역별 전략 분야와의 연계 방안, 그 다음에 해당 권역 내 사회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을 적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형식적인 부분도 좀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이거 누가 얼마나 적었냐라고 당락이 결정되진 않고 진짜 순수하게 아이템하고 어떤 사업 계획서의 그 퀄리티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거를 볼 텐데 그렇게까지 막 이걸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막 그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경쟁률이면 복불복도 있고요. 좀 답이 없어요. 자, 채널 MN에서 예상하는 창업 균층대학 경쟁 난이도는 어떻게 될 거냐. 굳이 뭐 제가 특별한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도 알겠죠. 지금 떨어지신 분들 이번에 다 낼 거예요. 일부 몇 명 조금 더 준비를 하겠다고 이제 안 내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면 평가에 그래도 올라갔다가 5월 18일 정도면 그 전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떨어지신 분들 역시 다 낼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번에 대면 평가가 뭐 선정이 됐다 그럼 모르겠지만 선정되기 전에도 혹시 모르니까 이미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겠죠. 다만 지난번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쟁률의 양극화가 되게 심각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뒤에 들어온 소식을 봐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되게 억울하게 떨어지신 분들이 꽤 있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어떤 그 정책의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그 지역 편중화 현상이 심해가지고 어떤 데는 되게 경쟁률이 터져나가고 어떤 데는 경쟁률이 조금 완화하고 이거 이런 이제 약간 눈치 게임의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복불복이 되게 심했는데 뭐 그거는 뭐 사실 좀 운이 따르는 부분이고 창도패도 마찬가지인데 창도패는 뭐 어차피 원래 빡세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도권 권역으로 나누는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권역별로 40명이 거의 정해져 있고 예창패 같은 경우에 초창패도 딱 인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경쟁률 편중 현상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처럼 아주 지랄맞게 이상하지는 않겠지만 경쟁률은 높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있는 거고 어떤 기업은 분명히 뽑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 근데 경쟁률은 높을 거다.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한 5년 동안 이제 수많은 기업들을 보고 실제로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봐왔던 그 경험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저랑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정말 정말 높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담을 하건대 제가 여러 번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번에 예창패에 낸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은 그 사업계획서에 쓰여진 내용과 아이템만 보고 어느 정도 이거는 쉽겠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는 쉽지 않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떨어질 것 같다가 거의 예상이 될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심사평을 보고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고쳤어도 그게 웬만큼 예상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사업으로서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 보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를 했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사업적 마인드를 사업계획서에 녹여냈냐라고 하는, 즉 비교 대상이 그거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실제 사업에는 통찰력이 그렇게 잘 녹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설사 제가 얘기한 대로 예창패에 떨어지고 심사평을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평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방법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무슨 단언을 하는 게 아니고 경험상 그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예비 창업자들 실제로 이 예창패 떨어지고 나서 그 심사평 가지고 와서 상담한 그런 이제 저희 제자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심사평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그 심사평을 보고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잘 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일반 특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저도 심사평 보고 이 사업계획서 뜯어 고쳐가지고 어느 정도 될 만한 수준으로 올리는 게 되게 많은 심력을 소비를 해요. 최소 상담만 1시간 넘게 걸리고 실제 되는 데까지 가져가려면 그 뒤로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다수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무슨 얘기냐면은 포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들은 예창패에서 썼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을 보고 일부 고치겠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유의미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예창패는 오히려 고만고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저도 예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창패는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정도 나온 걸 가지고 보면은 사실 한 번 떨어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원래 좀 안타깝게 떨어진 경우를 제외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나아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분명한데 초창패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어차피 회사가 그동안 해놨던 걸 바탕으로 쓴 게 사업계획서고 실제로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이미 회사 히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초창패 지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예창패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런데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멘토나 아니면 적절한 컨설턴트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즉 여기선 최하점을 받았지만 이전에는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초창패 준비하는 기업들이 히스토리를 잘 표현을 못하고 가치를 잘못 살리는데 그거를 좀 반대점에서 주안점을 살려서 이제
좀 이렇게 사업 계획서 퀄리티를 높인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솔직히 저는 사업 계획서만 보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사업 계획서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임할지를 모르겠고요. 난이도도 그래서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요건 좀 복마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빡셀 것 같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좀 다르긴 다를 텐데 아마 티도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창도패는 원래 빡셌어요, 옛날부터. 원래 경쟁률이 높았고 원래 난이도도 높았고 지원하는 기업들도 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번보다 이번에 조금 뽑으니까 이번 2022년도 창도패보다는 이번에 이 뭐냐 창업중심대학의 창업도약 패키지가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티도 안 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예창패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사평 일단 받아보시고요. 주관기관에 전화해서 달래면 돼요. 그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냥 전화해서 달래면 돼요. 주관기관에 전화해서 달래면 되고 심사평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걸 바탕으로 왜 그런 심사평이 나왔나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세요. 대체적으로 심사평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가 없고 사실은 사업에 대한 좀 전반적인 방향성을 다시 고려를 해야 그나마 여러분의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가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고 그냥 이쪽에서 뭐가 부실하다 그래서 그거 하나 몇 줄 채워 넣는 걸로는 그렇게 크게 성공 확률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답 없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하세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이걸 정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상담을 받건 뭐라건 간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데 전념을 다 하셔야지 그나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창도패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원래 빡셌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업중심대 특화 강좌가 있을 것이냐? 없습니다. 일단 아직은 예정이 없는 게 사실 이거 이번에 이 채널에 새로 들어와서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원래 이 채널 M&L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운영을 하는 거라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올리는 게 정말 거의 맥시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 워낙 시즌인데다가 이때쯤 됐을 때는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고 여러분도 계속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무리를 해서 일주일에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일주일에 일반 강좌나 그다음에 특화 강좌는 그런 그 다음 주에 하나 거의 이 정도가 거의 맥시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는 게 맥시인데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무리를 해가지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 특히나 뭐 서류평가 탈락이나 아니면 뭐 서류평가 탈락 후 해야 할 일 이런 거 제가 다 이렇게 그 뭐냐 영상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 것만 보시고 사업계획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부분 강의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상담받으셔야 돼요. 그거야말로 컨설팅 영역인 거고 뭐 그건 거 뭐 인터넷에서 또 그런 거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거나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예, 얘가 또 응원하겠다고 왔습니다. 자, 힘내세요. 아이고, 예, 내려가라. 자, 그래서 예정은 없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슈거리가 생기거나 여러분한테 뭔가를 좀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때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오늘의 원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제가 뭐 경쟁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힘들어질 것 같고 뭐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내야 되잖아요. 마지막 기회고요. 어차피 힘들게 사업계획서 썼으면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게 맞고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맞아요. 경쟁률이 높아져도 누군가는 분명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분명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그 뭐냐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굴하지 말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겁을 들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는 분명히 되고 그게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는 던져줬고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응원한대요. 화이팅.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